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내력, 저번에 이제 알려드린 그 무내력 강의 1강이에요. 1강인데,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채널의 유료 멤버십 수강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오픈 영상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으로 하고, 매주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시사 이슈하고 연결해서 유료 멤버십, 형통할 멤버십에다가 이제 꾸준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멤버십, 유료 멤버십 분들은 형통할 멤버십 것까지 다 볼 수 있죠. 만사형통 멤버십은 실제 공공기관 채용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예상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 만사형통 멤버십은 금액대가 좀 있으니까 형통할 멤버십하고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고, 형통할 멤버십은 사실은 이제 저희 경시생이나 공시생, 그 다음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필기 준비생들을 위한 이제 그 유료 멤버십이다 보니까 매우 저렴해요. 매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달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기 준비생 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막 한 1년치 정도의 시사 이슈를 몰아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달 한 3만 원 정도의 이제 매주 시사, 중요 시사 면접에서, 심층 면접에서 꼭 다루어야 되는 이제 중요 시사 이슈 분석해드리고, 가끔씩 이제 그 현직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분들을 위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인간관계론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었죠. 이제는 무내력 파트를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Z세대들을 요즘에 코칭하다 보면 3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MZ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내력이 너무 떨어져요. 무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명문대 출신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7급이나 9급, 그 다음에 경감부나 경찰 준비생 분들 이제 필기 합격하셔서 제가 심층 면접 코칭할 때 보면, 일단은 면접관이 무슨 의도, 뭐 어떤 그 질문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시사 이슈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무내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코칭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영상 강의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합격생들, 현직자들이 한 번씩 연락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게, 어떤 친구들은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문을 해석을 할 줄 모른대. 공문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 사람도 있대요. 7급 합격생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MZ세대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MZ세대가 이제 유튜브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세대다 보니까 글이나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문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층 면접 준비생 분들을 위한 이제 무내력 강의를 유튜브에 이제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오픈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고, 매주 또는 격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유료 멤버십, 형통할 멤버십으로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그 다음에 공무원 이제 5급, 7급, 9급 준비생들, 그 다음에 경감부, 대통령 경호실 7급, 국정원 7급 준비생분들은, 필기 준비생들은 저희 유료 멤버십 채널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필기를 준비하면서 심층 면접 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막 2주, 3주, 한 달 안에 1년치 정도의 시사 이슈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분석해 들어가려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 무내력 강의를 하시다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나 금융공기업처럼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논술형이나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 종류의 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처럼 암기형 필기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소한 과목을 처음에 읽고 이해할 때 문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어가 실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이제 대입준비생들 최상위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어는 다 잘해요. 보면. 예. 문해력은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굳이 면접 준비가 아니더라도 필기 준비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보십시오.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 꾸준히 보시고, 일단은 수준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졸업생 수준으로 맞춰서 진행할 거라서, 근데 이제 특목고 3학년생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특목고생들 가르칠 때, 이제 최고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기준이긴 한데, 특목고생들, 특목고 한 3학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대학교 한 2학년 수준은 돼요. 일반적인 대학교 2학년 수준 되거든요. 1, 2학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라면 보고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일단은 최대한 영상에서는 쉽게 제가 이제, 코칭하는 형태로 할게요. 제가 예전에 행정고시 준비생들, 이제 그 친구들 논문형 시험 준비하고 그다음에 PSAT 처음 도입돼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행정고시 준비생들 가외할 때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문해력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문 칼럼을 분석하게 한 다음에 분석한 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제가 이제 다시 분석해 주는 형태로 가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때 제가 잠깐씩 시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서 제가 잡아 드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한번 본인이 분석한 것을 비교하는 형태로 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신문사설은 제가 이제 여기 날짜하고 출처를 그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 영상 강의 보시기 전에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서 그걸 먼저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아요. 출력하면 더 좋고,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출력해서 같이 이제 분석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분석할 거는 연합뉴스의 시사 칼럼이고 2023년 3월 7일자 시사 칼럼이에요. 그리고 연합뉴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에 배너에 시사 칼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시사 칼럼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정부 대책 미비 속에 작년 사교육비 사상 최대가 되었다. 이제 요 칼럼이에요. 이제 이 칼럼을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사 칼럼이란 건 결국은 논술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시사 이슈를 글쓴이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장을 적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문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설명문은 여러분들 이제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가 설명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있는 사실 기반 속에서 이슈를 찾아내서 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시사 칼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을 달 때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일단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사 칼럼을 보면서 문해력 연습하면 너무 좋은데, 첫 번째 보세요. 제목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코로나 정부 대책 속에 정보 미비 속에 작년 사교육비가 최대가 되었대요. 이게 왜 이렇게 코로나 이게 왜 올리니까 깨지네? 그죠? 왜 이럴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코로나 정부 대책 미비 속에 작년 사교육비 사상 최대다. 여기서 본인이 뭘 주장하고 싶은지가 벌써 나오죠? 뭐예요?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대책 미비로 인해서 속에서 작년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건 환경적 요소고, 정부 대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정부 정책의 부재로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가 됐다. 다시 얘기하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못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실태를 비판하는 글이겠다. 그죠? 이 제목만 보고 먼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도표가 나오는데, 도표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일단 글을 보면서, 바로 분석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글을 먼저, 자, 처음에 글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문해력 연습을 할 때는 한 단락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또는 문구를 먼저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그죠?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도 같이 읽어 볼게요. 자, 핵심은 뭐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총액인 26조 원에 달했다. 예,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단락에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이래 최고치다. 그래서 뭐예요?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죠? 사교육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나 기형적으로 높아졌다. 제일 최근에. 거기에 따른 문제의식을 이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역할은. 예. 그래서 문해력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이래 버리니까 이제 좀 착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비전문가들이 마치 면접 구성 원리도 모르면서 이제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비전문가들이 보통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의도로 질문한다 이렇게 자기의 추측을 알아맞혀 보라는 식으로 비전문적인 강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원래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MZ세대 분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질문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게 세 단락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과연 뭘 말하고자 하냐 이거예요. 결국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교육 의존이 급작스럽게 급증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오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건 논술문이랬잖아요. 일종의 논술문이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것이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주장하겠죠. 맞아요. 원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한 원인이 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주장의 일종이에요. 예, 원인 분석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직접적인 주장은 뭐다? 대책을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논술문이라면.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있으니까 두 번째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다? 원인점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딱 읽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아,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원인이 나오겠다. 이게 머릿속으로 지금 구조화돼서 바로 캐치를 한 다음에 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글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막 첫 번째 단락에서 막 수치가 나오니까 그 수치를 막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PSAT나 수능의 언어 영역에서도 이 수치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암기력 테스트 시험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필기 시험에서는 그 지식 자체를 외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니까 뭐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수치를 물어보는 거고, 지식 활용 검증형 파트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논술문에서 이 글을 지은 이가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점을 찾고 어떻게 해결책을 말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글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단락에서 뭘 말하고자 하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 제기한 이슈에 대한 원인점이 나오겠구나,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당연히 그 원인점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도식화된 다음에 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 3분 정도 드리겠어요. 이게 3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이제 지금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건 글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글로 정보를 입수하는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TV였어요. 흑백TV고 신문이 다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문에 그 글들 빽빽하게 있는 이런 글들 있죠. 이런 글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아니면 라디오로 듣거나, 라디오로도 이제 드라마를 하고 그랬어, 우리가. 예, 요즘도 있겠죠. 요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게 3분 이상 넘어가면 그냥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건 글을 계속 안 접해봐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걸 통해가지고 계속 생소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물가 상승세 여파로 인해서 사교육비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필기 한 과목 15만 원 하던 게 25만 원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건 저도 이거를 이제 저도 이거를 이 사교육 시장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 금액 책정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사교육비가 증가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세 여파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한다기보다는 교육비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원인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반론을 펼치죠? 사교육비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된다? 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사교육비 증가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에서는 뭐예요? 지금 문제 제기한 거는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너무 문제라는 그 의식을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아까 제목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판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사교육비 증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것 같으면 정부 대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의 교육 상품이 같이 덩달아 올라갔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그냥 논조를 끝내버릴 것 같으면 이제 정부 대책 속에 사교육비가 최대화됐다, 이렇게 논조를 안 이끌어내요, 제목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첫 번째 단락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제목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사교육비 증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걸 걱정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인이 소비자 물가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올라가서 사교육비가 최대가 됐다라고 원인을 잡으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제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의 배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도 원인은 되었겠지만 그거 말고 그것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무슨 원인을,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습 결손,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 예. 이제 수업의 차질을 비워뒀대. 여기서 말하는 수업은 뭘 말하죠? 공교육을 말하겠죠. 공교육, 학교 수업 이런 게. 그래서 수업의 차질을 빚으니까 이제 사교육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은, 잘 따라간 사람은 그 손실이 작고 그거는 이제 집에서 맨파에 놀면은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이제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공교육의 수업 차질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된다? 사교육에서 찾고 있는 이게 원인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뭐라고 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물가 상승률이 사교육비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요소는 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일어난 문제다. 학생들 간의 편차가 너무 커지더라. 비대면으로 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가 이제 원인과 함께 이제 대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3분 재야 되겠다. 삼 분 너무 길다. 1분씩 합시다. 1분씩. 알겠죠? 자, 보세요. 공교육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지 않은지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이 글쓴이의 감정 요소가 들어가면 주장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꺼줍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증가에는 정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죠. 그래서 원인을 찾았죠.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도 현실도 주목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또다시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솔직히 좋은 칼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락에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칼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일단은 위에 거랑 연결해서 봤을 때는 좀 보세요. 공교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지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게,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이 지은이가 지금 현재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공교육의 입지가 줄어든 결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돼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 건지 모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교육이 이제 의존도가 높아가서 공교육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태가 어떻게 우리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지 서술한 다음에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부 정책에 부재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원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 단락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교육비 자체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원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뒤에는 모호한 표현을 쓴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을 주장하죠. 뭐예요? 정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 뭐다? 2014년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계속 그걸 조절하는 세세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했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방관 속에서 정부의 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있다라고 다시 원인점을 얘기하고 있죠. 주장을 펼치면서 원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칼럼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문장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양극화 현상에도 현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교육비가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사교육비를 못 하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부자들은 아주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쓰더라. 그냥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교육의 서비스의 질이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질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다.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좋은 칼럼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뜬금없이 새로운 이슈를 다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하건데 이 글쓴이는 지금 사교육과 관련된 이제 의존도가 너무 급증하는 상황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주장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지금 양극화 현상과 맞물린 이 사교육 현장에서의 비용 부분도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뭐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자녀한테 투자를 하니까 뭐예요? 교육의 기대가
뭐다?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이슈 제기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교육의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서 기회가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화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재산이 어느 정도 안 있으면 의대 못 가는 거예요. 법대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스쿨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이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경각심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칼럼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좋은 칼럼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공교육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교육의 의존도가 확 늘어날 경우에는 공교육이 계속 공교육을 등한시하면서 공교육 현장이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의 통일성 부분에서도 이 마지막 단락은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장, 대책, 정책 이제 제시잖아요. 정책 아이디어 제시인데 이 아이디어의 구체성도 떨어져요. 예. 맞잖아요. 이 말 누가 못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하자. 이 말 누가 못해요? 그럼 뭐 본인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의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칼럼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전에 그 칼럼니스트 중에 진짜 최고 레벨은 누가 있었냐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앙일보에 그 사설 정기적으로 올리시는 논객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글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논술문이. 제가 그때 그분 사설을 통해 가지고 그 행정고시 준비생들, 지금 5급 공채잖아요. 행정고시 준비생들하고 대학생들 가회를 했거든요. 대학생들. 대입 가회가 아니라 대학생들을 가회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논술 가회를 할 때. 대학생들이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행정고시나 이런 거 논문형 시험을 칠 때 이제 이 논술문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성 능력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이제 논술 강의를 보통 대학생이나 아까 얘기했던 행정고시 준비생들 대상으로 가르쳤었거든요. 예. 그때 그분 걸로 하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예. 안에 막 숨은 의도와 그 숨은 의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하는지 절묘하게 막 하여튼 글이 돼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아마 은퇴하셨겠죠. 없더라고요. 글이 없던데. 어쨌든 이게 좋은 칼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뭐다? 글을 분석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자, 오늘 우리 1강에서 훈련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사설 칼럼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은 정부 대책, 다시 얘기하면 정책, 코로나라는 환경적 요소와 함께 정책 부재로 인한 사교육이 사상 최대, 다 얘기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하겠구나. 이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은 통계 수치가 나오지만 결국은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지금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수치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인점, 다양한 원인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점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원인점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이슈 제기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글의 통일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이슈 부분도 제기하면서 결국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다? 공교육과 그 공교육의 교육 현장의 내실화가 개선이
시급하다 이건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 부분에 구체적인 주장의 구체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부족한 글이 돼버린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사설 분석 영상 강의를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멤버십 분들이 아닌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유료 멤버십 구독하세요. 그 금액이 부담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커피 사 먹는 금액만 아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맨날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니까 그 커피를 막 달고 살더만요. 그게 못해도 한 1,500원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이제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이거 카누 이거 한 봉지 이거 한 150원밖에 안 해요. 200원? 개수랑 치면은 이거 물에 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 그 사 먹는 커피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3만 원 충분히 넘어가겠더만. 요즘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값만 절약해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여러분들 쓸데없이 술 먹는 비용만 절약해도 그 유료 멤버십 3만 원 충분히 나와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문해력 강의는 주기적으로 계속 유료 멤버십에는 올려드릴 거니까 유료 멤버십 보시면서 시사 분석도 같이 정리하시길 바라고. 근데 선생님 제가 돈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서 저는 커피도 안 사 먹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유료 멤버십도 못 들을 것 같아요 하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그때라도 이걸 보면서 한 번씩 이제 글을 분석하는 걸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면접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필기시험 준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이 돼요. 이 문해력 훈련은. 알겠죠? 그래서 뭐 행정고시 준비생들,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준비생들, 로스쿨 준비생들도 다 이걸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하는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와서 가지고 기침이 계속 올라와.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연말에 코로나부터 독감에 지금 감기 기침만 한 2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예. 의사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이번에 극약 처방으로 약을 엄청 독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기침이 계속 올라와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경찰 간부 보생들 그 예방 범죄학 강의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정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도 저번에 그 예방 범죄학 강연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그 의학회 이제 예방 범죄학 강연은 그 학회에서 주관하는 거, 강연은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때는 또 감기가 마침 나았을 때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서 그 예방범죄학 강연이 좀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괜찮았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이제 너무 신경 썼다가 탁 풀어져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감기 기침이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알겠죠? 쓸데없는 돈 지출 아껴서 유료 멤버십, 필기준비생들을 위한 그 형통할 멤버십, 그 매월 3만원 유료 멤버십 코스는 그 필기준비생들을 위한 거니까,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가볍게 이 머리 식힐 겸 해서, 보면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적 욕구도 해결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필기 준비할 때는 토론 프로그램 보면서 머리 식히고 이러는 거예요.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